자, 안녕하세요. 2월 3일. 벌써 3일입니까?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오늘 안개가 굉장히 꼈네요.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껴가지고 나 조심해야 됩니다. 오늘 이제 아들애가 학교에서 아틀란타로 이제 1박 2일로 여행 갔어요. 학교에 갔는데 5시 15분까지 새벽 5시 15분에 이제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가는 건데 5시 한 2분 남겨놓고 갔죠. 그랬더니 애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애랑 못 앉아갔네요. 4시간 가는데 자,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. 되게 누구랑 앉아서 갈 거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자,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갔다 내일 저녁 6시 몇 분에 돌아옵니다. 네. 이제 커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학교에서 가는 것도 가고 돈도 많이 냈죠. 돈을 한 60만원 냈나? 야, 그렇게 많이 내. 1박 2일인데 그럴 거야. 한 60만원 냈을 거예요.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은 막 동부에 괜찮은 데는 막 해외여행 간대요. 학교에서 몇백만원씩 내고. 참 대단하죠. 500만원 600만원씩 내고 해외여행 간대요. 물론 이제 형편이 안 좋으면 못 가는 거죠. 유럽 가고 참 스케일 있습니다. 그 단체로 가는 거 선생이 인솔에서 갔다 오려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?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네. 저도 선생 된 입장에서 자, 요즘 또 경제가 난리죠.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25% 부과하고 중국에다 10% 부과한다고 그래가지고요. 난리 났습니다. 그냥 코인이 다 떨어지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도 막 작살 날 거예요. 자, 트럼프가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캐나다에다 관세를 붙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.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캐나다에서 뭘 그렇게 수입한다고. 근데 또 석유는 관세 안 붙인다고 그랬어요. 캐나다에 석유도 수입하나 봐요. 석유는 관세를 안 붙이고 이제 뭘 캐나다에서 글쎄 뭘 수입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미국에서 캐나다로 얼마 수출 많이 해요. 그죠? 엄청나게 많이 할 건데 당장 자동차 이런 거 다 때릴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캐나다도 간본이라고 큰 품목은 일단 보복관세 안 하고 작은 거 농수산물 뭐 이런 것부터 하다가 이제 점점 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, 영국과 더불어 가장 큰 우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. 의외로 또 중국엔 10%밖에 안 때려요. 왜? 중국에 많이 때리면 큰일 나니까. 뭐가 큰일 나냐? 미국에서 다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다 월마트에다 놓고 월마트에 중국 제품이 정말 3분의 2는 될 거예요. 근데 거기다 관세 때리면 월마트 물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끝장나죠. 참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. 예.
근데 참 그렇다. 즉흥적이고 트럼프가 뭘 그렇게 알아서 잘하겠어요. 우리나라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예요. 트럼프도 다 C급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 다 CD급 모여가지고 D급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즉흥적인 궁극적으로 경제를 망치고 나라 망치는 그런 정책 하는 거예요. 그게 되겠냐고요. 그게 되겠냐고요.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해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막 칼 빼들어서 막 휘두르면 저게 되겠냐고요. 그래서 아마 서서히 계속 나빠져요. 제가 볼 때 경제는 트럼프 4년 서서히 계속 나빠져요. 아무리 미국이 깡패짓을 해도 미국만 신나고 경기가 신나고 다른 데는 다 죽쓰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세계 경제라는 게 다 얽혀서 다 묶여 있어가지고요. 어느 한 나라만 신나고 어느 다른 나라도 죽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제대로 상식적으로 다 유기체인 거예요.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끝나게 하지. 어차피 다 맛이 갔는데 전쟁이나 빨리 끝나서 이제 호재라도 나와야죠. 그죠? 전쟁 빨리 끝나야 돼요. 그거나 생색내고 그런 업적이나 내면은 트럼프 다행인 거예요. 어차피 다 소련에 러시아에 먹히고 끝날 거예요. 그 일부분 우크라이나 일부분을 러시아에 먹히고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나 잘 정리해라 빨리. 그러면 유럽도 좀 숨통이 트이고 훨씬 다 모든 게 어떤 호재로 되죠. 할 건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. 그죠? 그게 문제입니다. 그게. 자, 올해 금리를 뭐 2번 내린다니 뭐 이미 물 건너갔죠. 예, 물 건너가고 저희 이렇게 새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이 심하죠. 부담이 심한데 그거 이제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데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금리가 높으니 뭐 리파이낸스 할 때 수수료가 또 많이 들거든요. 몇천 불 들어, 몇천 불. 그래서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. 그 금리가 좀 낮아야지. 최소한 1% 넘게는 낮아져야지 그걸 하죠. 올해는 틀린 것 같아요. 내년 말이나 뭘 할까? 올해는 틀렸어요. 올해 말에 또 이제 새 입자가 나가는데 이제 잘 나가야죠. 그것도 잘 나가고 잘 드려야죠. 또 새 입자 잘 드려야죠.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. 거기 보일러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. 자, 날씨는 계속 좋습니다. 날씨는 이제 70도대고 좀
추운 건 지나갔어요. 아, 70, 겨울 지금 2월 초인데 70도 되면 땡큐베리 마치죠.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, 날씨. 더 좋을 수가 없어요. 진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. 진짜 좋은 거예요. 1월 달에 하도 추워서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. 300 몇 불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는 뭐 한 5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, 전기세가. 근데 뭐 다 그래요.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야, 한국 사람들 보통 이제 전기세 10만 원 넘어가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. 10만 원, 20만 원. 여기 50만 원 기본이 기본. 우리는 진짜 안 틀어서 그런 거예요. 또 그렇게 뭐 따뜻하게 살지도 않아요. 그리고 낮에는 사람 없으니까 안 틀고 애들 학교 올 때부터 틀어서 이제 자기 전까지 좀 하는 건데, 이제 저희가 테슬라 모델 3가 있는데 집사람이 맨날 그걸 출퇴근을 해요. 근데 거기 전기세는 또 되게 싸요. 왜냐면 심야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요금 체계가 달라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전기가 되게 싸요. 저희가 360원. 그 대신 6, 7, 8, 9월에 전기값이 무지 비쌉니다. 낮에. 그러니까 그 낮에는 에어컨 참아야 돼요. 에어컨 틀면 안 돼. 그러면 거의 나머지는 되게 싸게 인조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전기차 한 대 더 사면은 이제 그게 혜택 더 보는 거죠. 기름 진짜 안 넣고 정말 차 유지비는 타이어 값만 드는 거죠. 근데 타이어가 비쌉니다.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비쌉니다. 그래도 뭐 차 좋고 뭐 좋죠. 올해 말에 이제 테슬라 Y 6인승이 나오는데 3열짜리 그거 살려고요. 근데 처음에 나올 땐 그것도 옵션 좋은 거로 나와서 분명히 조금 더 기다려 가지고요. 조금 더 기다려서 좀 옵션 좀 낮은 거 이제 선택사항이 있으면 사야죠. 그러면 이제 어디 여행 갈 때도 좋고 아틀란타 가기도 좋고. 제 차가 이제 저 뒤쪽에 오른쪽에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. 고장났어. 어떻게 딸애가 타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. 참 별일 다 있습니다. 그 동부 같으면은 날씨가 추우면 얼어서 안 열리거든요.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문이 안 열려.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잠궜다 열었다 막 해보니까 또 다시 열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번 저기 고장난 거 하다 이제 문까지 고장나요. 그 다음에 이제 창문 고장나요. 창문 안 열리고 막 그래요, 차들이. 어쨌든 올해 말 내년 한 3월까지 버텨줘야 되는데, 예, 잘 되겠죠. 제 친구 동료 교수님 아들은 16살 돼가지고 차 몰고 다니더라고요. 처음에는 죽어난대요. 아들 차 몰고 나가면 불안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이 죽는데요. 근데 좀 지나면 괜찮죠. 걔도 처음에 되게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지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보험료도 엄청 비싸고,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 운전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참 아들에 잘 가고 있나 모르겠네요.
모르는 애랑 앉아서 가니, 아는 애랑 앉아서 가면 떠들고 뭐 신나게 핸드폰 보고 막 할 텐데, 모르는 애랑 가니까 뭐 그냥 잠자고 갈지도 모르죠. 다음부터 일찍 가야겠어요. 다음부터는 일찍 가야지. 아유, 그런 것도 미국 사람들 그런 것도 일찍 와. 참, 새벽 5시 15분인데. 아들 애가 많이 컸습니다. 고등학생 된 날이 참 믿기지가 않네요. 자, 딸애는 드디어 또 수학경시대 시즌이 왔습니다. 3월 언제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수학경시대에 나가는 팀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팀을 이제 시험 봐서 뽑아요. 근데 뭐 작년에 우리 딸애가 카운티에서 1등 했는데 그 팀에 그냥 되는 거죠. 주축이 되겠죠. 우리 딸애가 50문제 중에 2개 틀려서 1등하고 3개 틀린 애가 있어요. 또 우리 학교에 그 학교에 걔가 공부 잘하는 애인데 걔가 2등하고 거의 드림팀이죠. 게다가 또 중국에, 옆집 중국에 잘하는 애 하나 있어요. 또 걔는 뭐 답을 밀렸었는지 저번에 이제 등수에 못 들었어요. 근데 걔도 꾸준히 뭐 3등 4등 하는 애 잘하는 애 있어요. 진짜 드림팀이야. 그것도 연습시켜야죠. 이제 그것도 연습시켜야 돼요. 그냥 또 저번에 1등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더 심하고 뭐 그냥 보는 대로 봐야죠. 예전에 아들은 1등 했잖아요. 그 다음에 4등 했어요. 왜 4등 했냐,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때. 그랬는데 50문제 중에 8문제인가 9문제를 얘가 빈칸을 낸 거야. 시간이 없어서. 모르면은 막 다 그냥 3번으로 찍든가 해야 되잖아요. 얘 빈칸을 냈네. 그래서 4등 했어요. 만약에 모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찍었으면은 2등까지 했어요. 2등까지. 그냥 그 중에 한 2개만 맞았어도, 2-3개만 2등까지 했어요. 2개만 맞았어도. 애가 그리고 우지식하네. 그래서 신신당부했죠. 딸애한테도 저번에, 야, 무조건 모르는 거 있으면 찍어라. 빈칸 내지 마라.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연습하고 하는 대로 해야죠. 걔가 사실 3학년 때는 등수에 못 들고, 수학경시대 10등 안에 못 들고, 4학년 때는 9등하고, 5학년 때 이제 1등 한 거예요. 그게 참 3, 4학년 때가 더 미스테리라니까. 걔가 어떻게 등수에 못 들었나, 그리고 걔가 어떻게 9등 했나, 그게 잘하는 앤데. 그게 미스테리였죠. 이번에도 제가 볼 땐 뭐 3, 4등 할 거예요. 못해도 3, 4등. 못해도. 그동안 공부를 쉰 것도 아니고, 못해도 3, 4등, 2등, 1등 할 겁니다. 1등 뭐 힘들지도 모르고, 못해도 2, 3등 하지 않을까, 제 생각에. 저도 서운하겠죠. 2, 3등 하면 1등 안 한다고. 근데요, 아유, 그 정도면 됩니다. 잘하는 거예요. 그게 학교가 9개 학교 모여가지고 팀 선수들 뽑아가지고 경쟁하는 건데, 9개, 중학교 1학년 9개 학교, 이번에 9개가 안 되겠네요. 중학교는 좀 작으니까, 초등학교보다.
어쨌든 그 팀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왜 쉽습니까? 장난 아니죠. 그 1등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참. 아들의 1등 할 때는 저는 1등 할지도 몰랐어요. 그때는 애들 엄마가 공부시켜가지고 저는 안 봐줘서 걔가 뭐 등수 안에 들지도 몰랐어요. 진짜 깜짝 놀랐죠. 둘째는 제가 공부시켜가지고 3등 안에 들겠다 생각했죠. 옛날 문제 풀어보면 잘하니까. 걔 1등 할 줄 몰랐죠. 어느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1등 한다고 생각하겠어요. 저희 자식은 항상 부족한 법입니다. 그래도 또 불안하고 다 그런 게 부모예요. 안개 많이 꼈네요. 오늘은 그것도 셋집 또 전화해서 히터가 고장났었는데 그거 고쳤냐고 물어보고, 그 다음에 프로포잘 왜 지금 안 나가나 그것도 알아보고, 그다음에 논문도 보고 또 해야죠. 교수가 골치 아픈 직업입니다. 이게 그냥 티칭 스쿨이면 괜찮은데 이거 연구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직업이에요. 연구 언제까지 해요? 아이디어가 맨날 이렇게 있나요? 저 이제 올해 지나면 만 20년 되는 거예요, 교수. 미천 다 없어질 때 된 거죠. 20년 했는데. 앞으로 20년 더 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.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.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죠. 그죠? 어디나 다 어렵습니다. 교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.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저희 애들은 저보다 환경도 좋죠, 여건도 좋죠. 저보다 3배는 똑똑한 것 같아요, 애들이.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서 그냥 교수가 된 것 뿐이고, 애들 보면 저보다 3배는 똑똑해요. 다행이죠. 얼마나 다행이에요. 자, 오늘 이제 또 좀 반등을 해야죠. 코인 좀 오늘 봐서 알트코인 좀 사든가. 이 코인이 참 쉽지 않습니다. 이 변동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진짜 돈 벌기 쉽지 않아요. 근데 개수가 깡패예요. 계속 개수를 모아가다 보면 어느 날 막 훅 올라갑니다. 그래야지 일희일비하고 그런 사람 못해요. 일희일비하거나 돈 꾸어서 하거나 그런 사람 못합니다. 그래서 잘 투자를 성공해야지 또 Y도 사고 또 다음에도 또 코인 투자 또 일찍 하고 그러죠. 이번에 그래서 종잣돈을 좀 마련해야죠. 월급이 작다 보니까 그런 거밖에 수가 없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도저히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. 교수가
월급이 너무 작아요. 자, 잘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, 저는 내일 방송은 없고요. 자, 수요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시고, 네, 수요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